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1,000 eyes.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차량입니다. 이전 영상에 댓글로 사회초년생 차량 추천에 대해 요청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약 10년간 운전을 하고 있지만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도 그와 같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차량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거창하고 약 10년째 운전을 하며 차에 대한 생각, 느낀 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2012년도에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레이라는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아 자동차에서 레이라는 차를 출시하고 몇 달 안 돼서 따끈따끈한 신차를 구매했었어요. 그때 생애 첫 차 레이를 구매하고 사고 없이 잘 타다가 작년 2019년 7월에 레이를 떠나보내고 생애 두 번째 차를 구매하여 지금 2년 정도 사고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생애 두 번째 차로 제가 구매한 차량은 미니 회사에서 나온 미니 쿠퍼 3도어 차량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차량을 구매했던 이유는 출퇴근 용도였어요.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던 저는 리무진 버스라고 일컫는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출퇴근을 해야 했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월급을 아끼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던 집이 좀 허름한 골목에 있는 빌라였는데 밤 늦게나 새벽에 출퇴근을 하고 유니폼을 입은 채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귀가를 하다 보면 어두운 골목이 좀 무섭기도 했었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끊기는 늦은 시간대에는 택시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택시비가 회사에서 일정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전액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출퇴근용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가격이죠. 레이의 그 당시 가격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고 저는 집에서 인천공항까지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경차를 사용하면 톨게이트 비용을 무려 반값이나 할인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차를 이용하면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반값이고 취득세금 면제, 낮은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레이를 선택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차량이 작고 경차이다 보니까 웅장한 멋이나 화려함은 없었지만 제 눈에는 귀엽게 생긴 레이가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전적인 부분과 디자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종을 비교해 보다가 결국 레이를 선택하게 되었고 너무나 만족을 하면서 레이를 약 7년 동안 타면서 전국의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후방 카메라 옵션조차 없는 깡통차였지만 7년간 큰 불편함 없이 아주 만족을 하며 탔었습니다. 그렇게 잘 타던 레이를 떠나보냈던 이유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약 3년 정도를 레이를 탔었어요. 그 당시 집에서 저의 직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약 100km 정도가 넘었었는데 매일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까 남편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꽤 거리가 되는 고속도로 출퇴근길을 매일 경차를 이용하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레이는 다 좋지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할 만큼 차체가 굉장히 얇고 차량 앞에 본네트 부분도 굉장히 좀 짧은 편이라서 사고 시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한 차량 외관이 좀 위로 길게 만들어져서 균형적인 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약간 뒤뚱거리기도 했었습니다. 인터넷에 레이 짤들을 찾아보면 레이가 코너를 돌 때 손을 잡고 돌아야 하는 짤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안전적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은 저에게 차량을 바꾸기를 권유를 했었고, 저는 좀 작지만 단단한 차를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단단하고 귀여운 미니쿠퍼를 골랐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차량을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미니쿠퍼가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미니쿠퍼로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 솔직하게 차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인데 미니를 처음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차량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댓글에 제 부족한 지식으로 답을 해드리자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만의 기준을 짜고 그 기준에 드는 차량 중에 디자인에 마음이 가는 차를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사용 가능한 비용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2,5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는 용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타고 다닐 차인지 사람이 많이 탈 차인지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늘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큰 차가 용이하니까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 적합한 크기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혼자 탈 건데 가끔 가다가 한 명 정도 태울 것 같고 짐은 적당히 넣을 거다 하면 준중형 이하 차량이 편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예를 들면 2,500만 원 미만의 준중형 차량까지 정해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차, 중고차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2,5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종류와 중고차로 구매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신차, 중고차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2,500만 원 미만으로 고를 수 있는 신차 중에 외제차는 드물지만 중고차로 가게 되면 외제 차량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신차와 중고차 결정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이죠. 네 번째로 제가 순서를 잡았지만 어쩌면 첫 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이쁘고 마음이 뺏긴 차량은 타면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차량에 대한 애착심도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운전을 하는 동안 만족감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나서 차량이 정해지면 정말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차량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보면 저축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와중에 이곳 저곳에 새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를 쌓으면서 저축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기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차량 구매 비용 이외에도 1년마다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차량 보험료, 국가에 내는 차량 소유에 대한 세금, 매주 나가는 기름값,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소모품 비용, 계획에 없던 수리 비용 등등 차량 유지에 대한 나가는 비용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듯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정말 나에게 차가 필요한가를 차량 구매 직전에 되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차량을 구매해 놓고 크게 이용을 하지 않고 관리 비용만 나가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저렴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차량이 필요한 건지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건지 되짚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제가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차량에 대해서 관심도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구구절절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운동이 아닌 다른 자율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